네, 오늘 헬로 차이나 시간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죠. 중국의 오중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오중전회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포인트로 관전을 해봐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나 얘기들이 나올까 가장 큰 관심사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홍성진 주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탄입니다. 오중전에 미리 보기 2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이 18기죠. 18기 오중전인데 그 이전과는 또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12.5개년 규획과 다른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2014년 5월 이제 발개위가 13.5개년 규획 편성 과제 회의에 대해서 13.5개년 규획에 대한 초기 연구를 통해 26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를 했고 입찰 방식으로 각 연구기관에 연구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12.5개년 규획 당시의 초기 연구 과제와 비교를 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관심사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12.5개년과 달리 13.5개년 규획에서는 경제 성장 모델의 전환 그리고 IT 경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국유 기업 개혁, 교육 현대화, 해양 생태계 환경 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야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주목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환경 보호, 의료,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현대 서비스업, 전략적 신흥 산업 등 분야는 12.5개년 규획에 이어서 13.5개년 규획에서도 연속적으로 다뤄지는 등 중요성이 더 높아져서 관련된 산업과 종목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12.5개년 규획과 그리고 지금 13.5개년 규획의 차이인 환경보호 산업을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12.5개년 당시에도 제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지키지 못한 5가지 중에 가장 심각하게 낙제점을 받았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보호 관련된 주는 정주우통버스, 절강용성그룹, 동방전기, 용정 환경보호 등이 있습니다. 정주우통버스는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순수 전기 버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스의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부품 경쟁력 그리고 안정성 등이 바탕으로 돼서 해당 분야에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절강용성그룹은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처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갖고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강용성그룹 같은 제대로 된 수처리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절강용성그룹은 그 중에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방전기를 또 꼽았는데요. 중국의 3대 발전 설비 제조 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이 심한 화력발전 대신에 원자력 발전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정 환경보호라는 기업인데요. 타랑 설비 등 대기오염 정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타랑 설비 같은 용정 환경 보호의 신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도 잠깐 좀 힌트를 주셨는데 환경보호 산업에 대해서도 오늘 먼저 좀 얘기해 주시네요. 이쪽에서 어떻게 좀 정책적인 모멘텀 발생할까 키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제조업 부진을 겪으면서 세계 공장이라는 수식어가 사실 좀 가정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로드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과거 몇 차례 5개년 규획 제정 경험으로 보아 규획 발표 이전에 발표되었던 중요 정책들이 통상적으로 기획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2.5개년 기획의 경우에는 기획 바로 이전에
국무원이 전략적인 신흥산업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승인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12.5개년 규획에서도 전략적 신흥산업은 핵심 내용으로 다뤄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우선적으로 발표된 문건이 바로 그 5월 8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 중국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키우자는 취지인 이 중국 제조 2025는 3단계, 부대 임무, 5대 중대 공정 등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중국을 제조 강국으로 키우려는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제조 강국으로 진입을 하고 2035년까지 제조 강국 중 중간 순위까지 진입을 하고, 그리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제조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그런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9일 날 발표된 중국 제조 2025의 구체화 문건을 보시면은 그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카, 그리고 고급 수취 제어 선반, 로봇 등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종목으로는 강남 가첩, 장성 자동차, 비아적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종목을 살펴보면은 강남 가첩은 엘리베이터, 그리고 CNC 수취 제어 공작 기계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따라서 그 가장 주력 분야인 엘리베이터 분야에서 스마트 엘리베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 동력 모멘텀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성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중국 10위권 완성차로 그 독자 브랜드를 확보한 회사 중에서는 상해 자동차 다음으로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UV를 주력으로 하며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친디젤 자동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향후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아적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업체임과 동시에 글로벌 5위인 그 전기차 생산 업체입니다. 그 향후에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맞춰서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조 2025 첨단 산업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중국의 새 IT 전략이죠. 인터넷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에서도 요즘에 좀 핫 이슈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좀 내용이 어떤가요? 네, 그 리커창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 인터넷 플러스는 이제 중국 제조 2025 외에 올해 발표된 또 하나의 중요 문건입니다. 그 2025년까지 인터넷 플러스를 중국 경제와 그리고 사회의 혁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인터넷 플러스 산업은 그 제조업을 비롯한 각 산업을 정보 기술과 정복을 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월 5일 양회의 정부 공작 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사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하였고, 그 이후 각종 공식 석상에서 인터넷 플러스를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수차례 피력을 하는 등 그 리커창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내에 빅데이터를 사회 관리, 그리고 경제 운영, 민생 서비스, 창업 혁신 등 그 사회의 그 운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정보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둔 인터넷 13.5개년 규획이 올해 연말에 그 초본이 완성될 것으로 보아서 점차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사회, 구조조정 및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인터넷 플러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13.5개년 기간 동안 중국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언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3.5개년 기획 초기 연구 과제 중에 IT 경제 부분을 맡은 알리바바 산하연구기관이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13.5개년 기간에 IT 경제의 발전에는 인프라, 그리고 전제 상거래, 전통 산업 개조, 제조 혁신 등 4대 목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보아 향후에 중국의 IT 경제 건설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이 선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광대역,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스마트 물류 등 분야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주로는 성도분 박사 테크놀로지, 그리고 환욱전자, 중흥통신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도분 박사 테크놀로지는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인터넷 플러스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욱전자를 들 수 있는데요. 환욱전자는 IT 부품 분야의 선도업체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특출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에 중국의 IT 시장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흥통신을 들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통신 장비에 그리고 시스템을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5G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중흥통신의 수혜가 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인터넷 플러스의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인터넷 플러스가 될 것 같고, 우리의 기업들도 점차 좀 시장의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들어가서 좀 많이 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찾아내는 노력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서비스업 쪽을 짚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 모델이 변화가 되면서 중국 쪽에서 상당히 또 힘을 싣고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지금 현재 좀 상황 어떤가요? 네, 중국에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을 꼽자면은 현대 서비스업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은 이미 과거 몇 차례 5개년 규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진 부분입니다. 지난 12.5개년 규획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13.5개년 기간에서도 언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도는 12.5개년 규획에서 보다 훨씬 더 큰 중요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 서비스업의 대발전은 성장 모델의 전환, 그리고 산업의 구조 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인구 노령화에 따라 스포츠, 건강, 미용, 의료 등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 것이며, 또한 90후 세대들의 점진적인 사회 진출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등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료, 양로, 스포츠, 문화, 미디어 등 이런 서비스업은 장기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조업에서 다음 단계가 바로 서비스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강국을 꿈꾸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강국에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업 강국을 이제 꿈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서비스업 관련 주로는 상해 동방명주, 그리고 백시통 뉴미디어, 그리고 북경과 케이블 TV 등이 있는데요. 먼저 상해 동방명주는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TV 게임 시장에 진입을 하였고, 게임 제작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인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향후에 이런 미디어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진출할 예정이므로 관련된 그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시통 뉴미디어가 있는데요. 중국 최대의 IPTV 운영 업체입니다. 향후에 M&A를 통해서 미디어 그룹을 인수할 예정이며, 방금 말씀드린 상해 동방명주도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현대 서비스업의 대표주자로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경가와 케이블 TV 업체인데요. 이 기업은 베이징 지역에서 케이블, 그리고 라디오 방송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증가율이 중국 내에서 상위권이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율도 높아서 향후에 꾸준히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베이징과 그리고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을 이제 미디어를 일체화한다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은 시장의 확대가 기대가 되어 있어 향후에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가 기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현대 서비스업 관련 주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3.5개는 규획과 관련된 그런 이슈와 그리고 관련주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그리고 매수를 조금씩 해보시면은 향후에 조금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